미국이 기준금리를 4연속 동결시켰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보시죠.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죠. FOMC 회의를 끝나고 나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4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4.25%에서 4.50% 이게 기준금리였거든요. 이 기준금리가 1월 29일에도 동결, 3월 19일에도 동결, 5월 7일에도 동결, 그리고 6월 18일에 동결된 겁니다. 야, 이거 말입니다. 사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시장에는요 아마도 악재 중에 악재일 거예요. 오죽했으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멍청이라고. 야, 저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입장에서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말까지 들으면, 그것도 대통령한테 들으면 자존심이 진짜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예. 멍청이라는 그 말 자체가 진짜 충격적입니다. 그런데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통화관리해야 된다. 이거 통화관리해야 된다. 지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거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미 기본관세 10%가 영향을 주고 있고 상호관세도 앞으로 영향을 많이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우상향한다. 자칫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저성장의 고물가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금리, 나는 트럼프 대통령 네가 말하는 거 안 듣겠어. 나는 오로지 경제만 보고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트럼프 관세의 위험성을 계속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안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가장 신뢰하는 물가지수는 건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이게 가장 신뢰하는 지표거든요. 이것은요 이 지표를 보고 일반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2025년 4월에 2.5%예요. 2.5%. 문제는요 이게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연말까지 가면 3%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고공행진이라는 뜻이죠. 게다가 성장률은 1.7%에서 1.4%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성장률은 저성장을 간다는 거잖아요. 올해 전체적으로. 그러면 저성장의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거나 금리를 올리거나 그것보다는 동결을 하면서 지켜보는 게 맞다. 이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생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저성장의 기운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25년 6월 14일 주 지난주입니다. 24만 5천 명. 굉장히 빨리 늘죠. 4주 이동 평균도 24만 5,500명이에요. 당초 말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명 아래로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이제는 24만 명이 되니까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실제 전미 주택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주택시장 지수를 보면 2025년 6월에 32까지 떨어졌습니다.
32라는 숫자는 2020년 4월을 보면 30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는 이야기죠. 집이 안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미국도.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인플레이션 없다, 안정됐는데 금리 내려라. 멍청이가 지금 금리를 안 내리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지만 지금 시장을 봐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판단이 맞는 듯 보이거든요. 예, 문제는 이 와중에 갈등이 문제예요. 갈등. 대통령과 중앙은행 총재가 또 부딪히는 거잖아요. 갈등이 문제입니다. 이 갈등이 시장에는 악재로 작동을 합니다. 중동의 상황도 악재로 작동을 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참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시장에 작동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내 문제도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시장은 어저께 떨어졌는데 오늘 또 떨어졌어요. 대형주 중심 S&P 500은 0.03%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떨어진 거죠. 1.85%가 떨어졌고 5,980.87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지수도 0.01% 44.14가 빠졌고요. 42,171.6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행히 나스닥은요 0.13% 올랐습니다. 25.18이 올랐고 19,546.27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역시 혼조세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충돌이 앞으로도 시장에는 악영향을 주는 것 분명하게 보입니다. 개별주 중심으로도 볼까요? 개별주 중심으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0.52% 올랐습니다. 5,251.02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상황상 엔비디아 주가도 지금 계속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45.48달러잖아요. 거의 최고치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만 0.94% 올랐습니다. 뭔가 시장에는 불안한 가운데 약간 성장은 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매그니피센트 7 전체적으로도 보면 비슷비슷한 양상이 혼조세. 당장 말입니다. 알파벳은 오늘 1.83% 떨어졌습니다. 173.98달러니까 알파벳은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제가 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실히 예의주시하고 봐야 되겠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요. 아마존은 어떨까요? 아마존 주가도 1.07% 떨어져서 212.5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요즘 계속 올라갔죠. 계속 오릅니다. 0.46이 올라서 480.24달러 기록을 하고 있고요. 메타는 0.21% 떨어졌습니다. 0.21% 떨어져서 695.77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애플은 어떨까요? 애플 우리가 관심주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애플의 상황은 우리가 챙겨봐야 된다고. 오늘은 0.48% 올랐습니다. 196.58달러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예요. 테슬라는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오늘은 올랐습니다. 1.80% 올라서 322.05달러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도 시장의 혼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만큼 시장은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은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서클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클 인터넷 그룹주라고 해서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의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오늘만 33.83%가 올라갔습니다.
$59 기록하고 있죠. 장난 아니죠, 올라가는 게. 제 수익률은요, 여러분,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수익률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84.69% 올라갔습니다. 야, 이게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상상을 하지 않았지만 서클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여기에다가 인텔은 볼까요? 인텔. 제가 인텔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인텔은요, 오늘 3.32% 올라가서 $21.49 기록하고 있습니다. 5.82% 수익률입니다. 저는 더 살 겁니다. 예, 서클을 더 사겠다. 이것은 두고 보면서 계속 할 거고요. 인텔은 더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는요, 저를 따라하지 마십시오. 투자는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투자하는 거 저는 무조건 권합니다. 네, 정환진 TV에서 정환진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고로만 하시고요. 여하튼 지금 미국 시장은요, 굉장히 불안하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아마도 이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중동,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죠.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 또 한 번 시장은 요동칠 거니까 요동치는 거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특히 말입니다. 우리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것도 예의주시하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당연히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봐야 되고요. 특히 한미 금리가 지금 2% 격차를 가지고 가잖아요.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한미 금리 차가 2%면 굉장히 큽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평균이 3 내지 4%예요. 그런데 2% 격차하면 기준금리에서 이미 2%를 먹고 들어가니까 시장의 불안감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제대로 보시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강조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투자는요, 항상 내 책임하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당연할 겁니다. 항상요, 정환진 TV를 보시면서 정환진의 이야기 참고하시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거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항상 정환진 TV의 정환진을 보시면서 참고는 하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항상 보시면서 시장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조합니다.